안녕하세요. 피부명리 감명 실전 비결에서 오늘은 재성이 혼잡하고 과다한 사주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게 되는지 그 부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명리 공부를 하시는 번님들이 음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실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음은 무겁고 양은 가볍고, 가벼운 것은 하늘에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거운 것은 땅으로 가라앉아 땅이 생성되었다고 성인들은 음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요. 모든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시대가 정음정양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음정양이란 양도 음도 높고 낮음이 없이 지금 현 세상은 높고 낮음, 부귀분천, 상하 좌우가 있었던 세상이라면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음정양의 시대로서 음과 양이 방향이 있을지언정 또는 방향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주는 순행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음양에 높낮이가 있을 때는 순행을 해본들, 양은 양으로 음은 음으로 그대로 존재를 하지만 이처럼 음양이 바로 서서 이쪽에서 좌에서 우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음양의 균형이 있고 높고 낮음이 없고, 그래서 높낮이가 일정해지기 때문에 이 양기에도 음기가 있고 음기에도 양기가 있는 반반의 세상이 온다. 그래서 음양의 균형이 없이 일정한 법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사시에 구별이 없게 됨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양이 오행으로 변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원 자체는 태극이 사상으로 나뉘어서 사상이 팔상으로 8개의 형상이 되었지만 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음양 오행을 보는 것이다. 원래는 음양이 사행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음양 두 개의 숫자가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원래는 사상이다. 거기에서 곁다리로 오행의 만들어지는 이유는 토기가 그 안에는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음양 오행이, 그래서 사행으로 보지 않고 오행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것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수레로 나누어져서 음양 태극이 이 안에 성립이 되고 이 태극을 바탕으로 오행이 성립이 되는데, 이 오행이 성립된 것은 즉 다시 얘기해서 수기가 하늘로 가고 그 다음에 목기가 하늘로 지금 현재 솟구쳤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토기가 오히려 밑으로 내려온 상태다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수기와 목기가 땅에 있고 화기가 바탕으로, 화기, 토기, 금기, 이 오행이 뱅글뱅글 좌에서 우회로 돌게 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래요. 이러한 세상 속에 음양의 구별이 있고 높낮이, 상하 좌우의 구별이 있다 보니까 오행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뚜렷한 경계 구역이 있게 된다.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와 자축이묘 지사오미 신유수레가 자기의 구역을 형성하고 있기는 이때 토기만, 진술축미만 한 방위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축토는
이 수기와 목기의 중간 역할을 하고, 또 진토는 목기와 화기의 중간 역할을 하고, 화기와 금기의 중간 역할을 미토가 하게 된다. 그래서 화금 교차로에 미토가 하게 되고, 이 선후천의 갈림길의 선생은 미토를 타고 온다. 필자가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한 부분이다 그래요. 그 다음 금기와 수기의 중간 매개체 역할은 술토가 하게 된다. 이것을 음양오행이라 하고, 오행에 개별적인 독립적인 성격이 있게 되는데, 비경겁제는 의지, 지혜, 지도력을 나타내고, 식신상관은 능력 발휘와 자손, 확장, 이 비경겁제의 인생 무대가 식신상관이다. 그 다음 이 정제와 편제, 재성은 수학, 축제, 토지, 내가 먹고 살은 재물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성분이다. 이 재물을 득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은 정편관이라고 그러는데, 정관과 편관 이것 속에 명예, 권위, 관직, 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안식처와 나의 울타리 성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울타리 성분을 정인이라 편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편인의 상징하는 성분은 주변의 도움, 인덕, 사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필자가 통변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이 오행에 의해서 전체를 통변하는 것이지, 필자가 잘라서 통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오행은 규칙이 있다. 즉 토국 수요, 수국 화요, 화극금이요, 금극 목이다. 목기는 목국 토로 한다. 그러나 이 작용을 하면서 상생의 작용을 하는데, 토생금이요, 금생수요, 수생목이요, 화생토다. 이러한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아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모든 오행이 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도 있지만, 이 상극의 속에서는 다른 특성이 없이 무차별적인, 공격적인, 그것을 한 번에 끝장을 보는 성분은 금기와 목기의 금목 상전의 성분이다. 그 다음 수기와 화기의 수화 상전의 성분이다. 그러나 목기와 토기의 성분에서는 목국 토의 관계이지 목토 상전의 성분은 아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토기와 수기의 토극 수를 하기는 하지만은 서로 간에 이 땅 위에 물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은 땅을 필요로 하고, 이 땅도 역시 윤택함을 얻기 위해서는 수기의 흐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토극 수의 관계일 뿐이지 토수 상전의 관계가 아니다. 또한 화기와 금기의 관계 역시 화극 금의 관계일 뿐이지 화금 상전의 관계는 아니다. 상전의 관계, 서로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관계는 금극 목의 관계, 목극 금의 관계, 서로 간에 상전하는 관계, 수화가 상전하는 관계, 화극 수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수생, 어화 하나니, 이 부분 수가 화를 생하는 관계에서 수생, 어화 하나니 천하 무상극질이다. 천하가 무상극질이다. 수생, 어화,
그러니까 수기가 어떻게 화기를 생하느냐. 그런데 수기가 화기를 생하게 되니 천하 무상극지리로 천하에 상극이 없어져 버리더라. 근극 목의 관계, 목금 상전의 관계까지도 없어져 버리더라. 무상극지리다. 그래서 수화 상전이 수생 어화하나니 수기가 화기를 생하는 이 이치를 깨달아야 진정한 명리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글들을 읽어보면서 이 부분은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시자고요. 자,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성이 과다하고 또한 혼잡하고 혼잡하다 이야기는 재성 중에 양간, 음간이 있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과다한 사주였을 때의 특징. 그래서 죄다 신약의 재성 혼잡인 경우 신약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주 명식에서 일간 외에 또 다른 비겁천간이 있는 것은 양보할 수 없으며 일간 혼자 있으면 로왕지에 통군처가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혹 신약할 때 음일간이라면 양천간 겁재가 있는 것도 흉하지 않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있어야 할 글자는 록지나 왕지를 이루는 지지 글자가 한 글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견 지지나 겁재 지지가 있어야 좋다는 이야기다. 겁재천간이 있다면 록지가 더 좋으나 음일간과 양일간의 차이가 있으니 죄다 신약이라면 지지가 좋고 신강하다면 양지지가 대체로 양화하다. 죄다 신약이라 하면 재성이 과다하고 일간을 허약한 것을 말하는데 대체로 여자로 인한 재난풍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왕직절 현상에 의해서이다. 재성이 과다하고 이러한 남자는 여러 여자를 만날 것을 상징하지만 왕직절 현상으로 결혼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부 헤어진 후 재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서 재성 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바꾸어서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살 과다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비거에서는 일간, 일지가 좋은데 다시 이야기를 해서 여기가 간목일간이라면 인이나 묘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묘가 있었을 때는 을목은 투출하지 말아라. 또는 병화일간이라면 사도 좋고 오도 좋고 그러는데 정화는 투출하지 말아라.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었다면 지지 신금이 있었을 때 이때 경금은 없어라. 신금은 있어도 좋지만 이 경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 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필자가 뇌졸중으로 몸에 쓰러져서 아직 손발은 회복이 미진한 상태이다. 입은 조금 돌아와서 약 60%선 기능을 활동을 하지만 좀 미약한 성분이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눌하다. 이것을 알고 필자의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자, 다시 얘기를 해서 개수일간이었다면 해수는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수가 있어도 좋다. 그러나 여기에서 임수는 될 수 있으면 투출하지 않는 사주가 더욱더 좋은 사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요. 재성 과다는 그래서 관살 과다로 이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여러 여자 만날 것을 상징하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라. 여자라면 여러 남자 만날 것을 상징하지만 왕직절 현상 즉 많은 것은 적다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부 헤어진 후 재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왕직절 현상이란 타자는 무자의 법칙으로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고 없는 것은 많은 것과 같은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무재성 사주, 무간살 사주가 오히려 많은 남자들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무재성 사주가 그럼 여자가 없어야 될 텐데 많은 여자를 만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없는 것을 집착하는, 없는 것에 모든 마음이 가는 심리가 나타난다. 즉 여명사지의 무간살이라면 관성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있다와 같고 없는 것은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을 오히려 만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고 노무현 대통령 사주에서 무재성 사주였지만은 결혼도 했고 자식들을 낳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무슨 뜻이냐. 무재성이라고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성이 과다하다고 결혼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결혼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있더라. 이것은 대운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왕직적질 현상은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일찍 상처하고 외롭게 살거나 재성이 과다한 사주는 일찍 상처하고 외롭게 살거나 동가숙, 서가숙, 동서득자로 이 동서득자면 동쪽의 자식 하나 서쪽의 자식 하나 또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서울에 남자 하나, 부산에 남자 하나를 숨겨두고 가정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남자들이 생겨서 이 남자에게 의지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즉 바꾸어서 생각하고 들으시라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때 지지 혼잡일지라도 천간 투출이 아니라면 잠재되어 있는 혼잡이 되고 천간 혼잡이라면 진정한 혼잡이다. 또한 묘고에서의 혼잡은 다름이 있다. 이 묘고 혼잡에서 이 부분은 꼭 아셔야 할 게 하나가 묘고는 예를 들어서 진토 수고다. 근데 진토 수기가 예를 들어서 병화 일간이었다. 그러면 수기는 남자 창고다. 축토는 여자 창고다. 이렇게 변화 변통을 이렇게 하시라. 예를 들어서 갑목이 술토가 있었을 때는 갑술로 왔다. 재물 창고에 앉아 있기도 하지만 남자였을 때는 여자 창고이다 그래요. 이 갑술일주 여자 창고를 깔고 앉아서 수많은 여자를 실용을 할 수도 있고 여자 밥이 돼서 하천하게 살 수도 있다. 어찌되었건 많은 여자를 만나볼 수 있는 사주가 갑술일주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을축일주다. 그러면 관살창고이다. 그럼 관살창고이기 때문에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묘고에서의 혼잡은 다름이 있다. 꼭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가령 간목일간의 무토투간에 치지혼잡은 해로운 바가 있고 키토투간에 치지혼잡은 피해가 적거나 탁수가 되는 상황과 계절과의 관계 또는 붕충과 습토의 붕충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이때 무기토가 혼잡이라면 간목일간이라고 그래서요. 이럴 때 무기토가 혼잡이라면 진정한 혼잡으로 태산의 붕괴 현상과 탁수 현상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만약에 무기토가 근접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목일간에 기토가 정제 내하에 철하고 그러지만 수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또는 갑진일주나 갑술일주였었다면
이때는 기토가 정제라고 하지만은 나의 처가 아니고 나의 본처는 무토 편제가 본처다. 이때 이렇게 무토 편제가 본처였을 때는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 기토를 간다. 기토한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기토는 정제라고 본처라고 하지만 이 기토가 첩이 되는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기토한테 가게 된다. 그래요. 재성이 혼자 편중된 명식에 일간이 신약하다면 처와 어머니의 갈등 때문에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되기 쉽다. 이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만 처의 반대로 어머니를 모시기가 힘들다. 또는 아무리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도 어머니가 나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는다. 죄다 신약인 경우 대부분 일찍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와 떨어져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필자가 말하는 죄다 신약은 악처 인연에 해당하는데 죄다 신약이 무조건 악처 인연은 아니다. 이것은 혼잡, 천간으로 투출한 이 천간이 있어서 혼잡하고 죄다 신약이 되었을 때 이때가 악처 인연에 해당하는 것이지, 지지만 있는 죄다 신약은, 그리고 지지가 한 글자로 이루어졌거나 혼잡으로 있지 않는 순이란 죄다 신약이었을 때는 악처 인연이 아니다. 그래요. 이 처덕에 성공하는 그런 사주가 되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통일교 문성명씨는 여러 여자들이 처음에 합신을 해서 통일교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 통일교를 만들게 된 역사에서 보면은 그 여자들의 힘으로 통일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통일교 문성명, 그 사람은 아마 순이란 세다시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그래요. 악덕한 처인연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이것은 제다신약의 혼자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며 시가식구를 모시지 못하고 남편도 무시하는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다. 결혼 전에는 현모양처가 될 듯한 여성이지만 득자 이후 점점 변해가는 여자를 만나게 된다. 또한 자칫 자식을 죽게 만드는 처가 되기도 한다. 희신이나 기신을 막론하고 재성에 힘이 약할 때는 남명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성이 희신일지라도 다른 육신으로부터 파극당하여 무력하다면 양처를 만났다 해도 그 처를 구박하는 경우로 작용하여 그 처는 많은 고생을 하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처는 아들을 낳는 것이 현실 상황을 벗어나는 출구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도 딸을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관운으로 행한다면 아들을 낳고 비겁운으로 행한다면 딸도 못 낳는 경우가 되지만 세운에서 재관운이라면 기대할 만하다. 여기에서 필자가 말하는 그 자식을 낳는 때는 자식을 낳는 세년이 아니고 자신을 포태시키는 전년도나 또는 11월, 12월에 낳았다면 금년에 1, 2, 3, 4월쯤에 해당되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일진을 잘 선택한다면 아들을 기대할 수 있다. 재성이 과다하고 인수가 허약하여 초운의 도움 또한 부족하다면 극모, 어머니를 극하였거나 어머니의 신상 이변수가 많다. 가령 갑술일주에 개미로 어머니가 왔다면, 임술로 어머니가 왔다면, 그러니까 개미나 임술로 어머니가 왔다면 어머니, 임계수는 자자살지의 화계 동주라면 극히 허약한 어머니로 극모, 여기에서 극모에 해당한다 그래요.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신상 이변수가 나타나 극모한 경우가 된다. 만약 어머니 인수가 개유나 이모 또는 개묘로 와서 도화동주나 목욕동주로 왔다면 어머니가 제가하기 싫고 삼여절 동주한 어머니라면 신상 이변수로
사별한 어머니가 되기 쉽다. 연주로 봐서 일주가 공망이라면 현처를 만나기가 쉽지 않고, 태월이 흉신악살에 해당된다면 이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현부현처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애사항이 있으니 배성에 해당하는 육친이 시인으로 육이 유력하다면 현처 현부이다. 또는 일지가 시인으로 천간 투출해서 길작용을 한다면 길선한 배우자 인연이다. 그러나 재성이나 관살에 해당하는 육친이 기신으로 고신 과숙이거나 음착살이라면 극처하거나 혹은 극모나 부모나 집안 식구로 인하여 별거하거나 대류사이나 처가살이를 하게 된다. 이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내 일지가 재성에서 죄다 신약인 것과 인수에서 죄다 신약인 것과 비겁에서 죄다 신약인 것과 또는 식상에서 죄다 신약인 것과 관살로서 죄다 신약인 것과 다 틀리다 그래요. 이게 죄다 신약을 보는 그 관점이. 꼭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일지를 판단을 해라. 제일 흉악한 것이 내 일지가 재성이고 죄다 신약한데 정편제 혼잡으로 나타난 사죠. 최고로 흉하다 그래요. 여명 또한 이와 같으며 이렇게 친정이 몰락하고 송사로 인해서 친정이 배가한다. 그러나 재성이 기신에 해당하면서 흉신악살이라면 처가 악도가거나 매사의 처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가령 죄다 신약이라 할지라도 일지가 비겁으로서 죄다 신약하다면 처와 내가 그 죄다 신약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꼭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 이때는 일지였을 때는 현처를 만나기도 하는데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의 일지가 재성에 가 있고 천간 투출 혼잡으로 투출하고 죄다 신약이었다면 그 처로 인해서 악처인연, 처로 인해서 망하는 살림이 된다 그래요. 시간에 이렇게 죄다 신약은 만나는 여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바람을 피우면 배가 망신할 수 있으며 처의 내조가 부족하고 하는 일에 도움이 안 되고 처가의 관계까지도 매우 흉하고, 그래서 해당 육신이 기신이 된다는 것은 불미하지만 무해무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흉신악살이나 불미함을 넘어서 도저히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약 재성태과에 천간혼잡이라면 한마디로 흉신악살이 되는 것인데 인수를 파극함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어머니가 오로지 당주를 의지하게 됨을 뜻하기도 한다. 또는 어머니가 제가하여 타부의 손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당주가 양자갈 수 있기도 한다. 죄다 신약 사주를 좋게 표현한다면 능력 있는 처를 만나거나 내조를 잘하는 처를 만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체로 재성이 과다한 남명의 처는 성격이 드세거나 독선적인 여자를 만나거나 공처가가 되기 쉽고, 처가 가권을 쥐고 흔드는 바람에 자기는 허울 좋은 백수가 되어 마누라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일지가 시인이라면 불행 중 다행이고, 일지가 재성으로 천간, 혼잡, 지지, 혼잡이라면 불행, 가중, 악처, 인연, 여명사주에서 관살이 그러하다면 마찬가지로 불행이 가중된다. 이때 편제가 세력을 잡고 있는지 정제가 세력을 잡고 있는지를 판단해라. 각기 나타난 구조 배합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 편제가 정처인지 정제가 정처인지를 또한 판단해라. 또한 칠살이 정부인지 정관인지 판단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서 죄다 신약이라 할지라도 정제가 악독할 수도 있고 편제가 악독할 수도 있는데, 편제가 악신이었을 때 바람을 피운다면 대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지관계를 꼭 살펴보시라. 오늘 재성과다 혼잡일 때의 소 제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내 일지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일지가 재성이고 재성에서 내 일지에서 천간이 투출했느냐 투출하지 않았느냐. 자, 오늘도 좋은 공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